네?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한랭질환 진단금에서 빙판길 사고 위로금까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경기도민은 겨울에도 좋겠다. 경기도. 네, 뉴스 정면 승부 김주호 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그리고 김철근 개혁신당 전 사무총장 세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한동훈 전 대표 토크 콘서트가 잠실체육관에 있었습니다. 15,000명이 모이고 뭐 분위기 굉장히 뜨거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윤희석 대변인 현장에 계셨으니까 분위기 먼저 전해주시죠. 분위기가 엄청 좋았죠. 그 실내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조명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둡게 했다 밝게 했다가 처음 한 대표 등장할 때가 하이라이트였어요. 그때 함성도 컸고 좀 뭉클하고 뭐 그런 효과까지 있었으니까 분위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았다. 그리고 끝까지 그 마음이 모아졌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뭘 해요? 제가 뭘 해요? QCT는 못 봐가지고 계속 연설하고 뭐 이런 건가요? 그게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한 50분 정도 혼자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네. 어떤 길을 걸어왔고를 이제 과거 사례랑 섞어서 굉장히 재밌게 얘기했고 네. 중간에 살짝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들 뭐 뮤지컬 노래하시는 분도 올라오셔서 한 것도 있었고 네. 대신에 이제 조갑재 전 월간 조선 뭐 편집장과의 대담 또 뭐 젊은 정치인들과의 대담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한 3시간 했었습니다. 사과도 다시 한번 했다고. 예, 그 네. 소위 당원 게시판 문자 관련해서 가족들이 지금 만약에 또 한다면 내가 말렸을 거고 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또 했죠. 예. 저희 PD가 궁금한 게 있다는데요. 등장곡은 미생의 OST 이 어떤 나라라는 노래고 마지막 곡은 오버 더 레인보 이랬는데 선곡은 한동훈 대표가 직접 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 나라 그 노래는 네. 그 지난번에 저희 당 대선 경선 결승전 할 때요. 그 킨텍스에서 했잖아요. 네. 그때 등장곡이에요. 한 대표 등장곡. 그렇군요. 예. 이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의 이 토크 콘서트 정치적 제기 어떤 발판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람도 많이 모였고요. 네. 뭐 내부 분위기가 당연히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유료인데 뭐 그만큼 왔다는 것은 뭐 일정의 소구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팬덤이 있다. 이제 문제는 그 3시간 동안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게 방향이 없어요. 없어요. 나 뭐 흔히들 얘기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얘기했죠. 뭐 내가 제풀에 꺾여서 뭐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나 돌아올 것이다. 어떻게? 뭘로? 정치적 방향과 방법에 대한 얘기가 전혀 들어있지 않아서 그 15,000명 뭐 모여서 그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이런 정도의 부흥의 수준 이상의 뭘 좀 정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해자 서사를 쌓고 팬덤을 확인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비전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남는다. 말한 게 없으니까. 네. 김조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굉장히 뭐 멋있게 연출하고 이랬잖아요. 그런 모습이 피해자 같나요? 그게 뭐 짠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뭐 너무 열렬히 이렇게 뭐 대선 출정식 비슷하게 연출을 하다 보니까 피해자 같은 그런 이미지는 많이 희석됐고 글쎄 뭐 가수나 탤런트나 이런 연예인들은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돈도 벌고 팬 관리도 하는 건데 정치인도 그런 것을 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출마를 해서 뭐 정치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정석이 아닌가. 뭐 티켓 파워는 사실은 이번 보궐선거 어디든 나가서 당선돼가지고 국회에 들어와서 그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외곽으로 도는 것으로 자기의 정치력을 보여준다? 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점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무턱대고 출마부터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나 나가겠습니다 하고 뭐 어디 나가고 한 사람 우리 많이 봤잖아요. 한 대표의 이번 콘서트의 의미는 저희도 사실 이 정도 많은 인원이 정말 찰까 하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처음에 킨텍스에서 12월에 할 때는 1,500명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10배란 말이에요. 그때 티켓 이렇게 빨리 매진되는 거 보고서는 자신감을 살짝 가지긴 했는데 뭐 1시간 만에 이게 다 나갔으니까
이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리적으로 지지하시는 분의 숫자를 파악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그 15,000명에 국한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다 오셨고 뭐 연령대나 성별이 치우쳐졌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금액, 이 정도의 시간적인 어떤 개인적 손해를 보더라도 오는 그 마음의 크기를 좀 환산해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런 건 확인한 게 하나 있고요. 과제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뭘 할 건데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지금 뭘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한 대표가 이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정치 세력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고안해야 한다. 이런 숙제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처음 이런 거 시도해봤고 아마 다른 나라에도 이런 건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활용을 한다면 한국 정치가 좀 더 바뀌는 데 도움이 되지. 뭐 연예인이냐 하는 그런 어떤 조롱 섞인 비아냥도 저희는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어요. 성과로 보여드리면 되니까. 예. 어제 그 이거 관련 뉴스에서 영상 보니까 배현진 의원도 이제 해당 자리에 네. 참석을 했던데 배현진 의원 징계는 계속 절차는 진행 중이고 온고잉이죠.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드디어 전 당원으로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징계 내전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우리 김철근 총장님부터. 하여튼 뭐 선거 앞두고 잘하는 짓이죠. 네, 뭐냐면 선거는 다수파 연합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표라도 한 표라도 많은 게 이기는 거니까. 그런데 같은 당내에서 이게 지금 환부만 도려내는 수준이 아니고 팔다리를 잘라내는 상황이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확전이 되면 그러면 반대 상대에서도 고성국 지금 서울시당 윤리에서 또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중앙당에서는 배현진, 서울시당에서는 고성국 이렇게 해서 마주보는 기차처럼 가면 이게 평상시가 아니잖아요. 선거 불과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이미 예비후보 등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방향을 안 바꾸고 뭐 윤어게인 한다 부정선거 얘기한다 하면서 마치 신앙처럼 그렇게 하고 가는데 예? 민주당은 네. 어찌됐건 대통령이 임기 초고 그래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선거는 하나만한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내부에 싸우고 있지만 어쨌든 일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안에서 싸우기만 하니까 선거를 그럼요. 포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거 자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네. 이루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순리를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라는 큰 정말 뭐 암덩어리를 했으면 비주류가 국민의힘의 당권을 잡고 뭐가 되든 지방선거를 임하게 하는 게 그게 순리인 거지. 비주류들을 전부 다 그냥 내치고 이 국민의힘이라는 조직은 우리가 그냥 알박기, 독점 이런 식으로 해서 순혈주의로 아예 경쟁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놀아 먹을 거야. 이게 순리를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극단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들끼리는 뭐 이렇게 작은 시장에서 놀아 먹겠다 이 생각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역행이라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 와중에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 더 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윤어게인 해야 된다. 3일 안에 답해라. 안 그러면 나는 너 우리가 왜 찍어줬는데 이런 식으로 좀 세게 나온 상황이고 이러니까 야, 이 장동혁 팬카페 대표 팬카페에서도 이거 너무한데라는 반응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할까요, 장 대표가? 정리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하는 걸로 아마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작년 8월에 장 대표가 아주 진짜 작은 차이로 김문수 후보를 이겼잖아요. 네. 전환기 씨 도움이 저는 컸다고 봐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렇죠. 전환기 씨 지원이 없었으면 그 승부 몰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청구서가 날라오는 거를 각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니었느냐. 근데 지금 박성훈 대변인이 그 지난번 의총 과정에서 중간에서 브리핑한 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 삼은 전환기 거죠. 씨를 문제를 삼은 거잖아요. 네. 이게 딱 걸린 거죠. 진짜 윤어게는 안 한다고? 뭐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뭐 같이 갈 수 없다고? 이렇게 된 거니까 더 이상 물러설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반응 안 하는 거 외에는. 그래서 장동혁 지도부가
큰 지지 기반으로 여기는 사람하고 지금 대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환기 씨가 이제 또 큰일을 하고 있잖아요. 또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하고 1대4로 붙는다고 하니까 네. 개혁신당에서 좀 잘해주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그럴까요? 그 이준석 대표랑 그 전환기 씨 부정선거 토론 잡힌 거죠? 25일 날 한다고 하네요. 2월 25일. 네. 4대1 형식이라고. 원래 뭐 100대 1이었다 그랬다가 4대1만 하는 거죠? 뭐 4대 4라고 하자고 하니 그래요? 굳이 4대 4 필요 없다. 모시고 싶은 분들 모시고 와라. 나는 혼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 전환길이나 그 이런 분들을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정선거라는 게 국민들한테 이건 정말 백해무익한 일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거의 신앙심에 가깝도록 부정선거를 얘기할 거예요. 네. 예? 근데 그 사람들을 설득 가능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설득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토론을 한번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 소리겠죠. 네. 그럼 어떤 전문가가 나올지는 예상은 아직 못 하시는 거군요. 글쎄요, 그 뭐 이제 그 주장을 했던 많은 분들이 있을 건데, 네.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을 모시고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뭐 한교안, 민경욱 이런 분들도 이제 같은 당에 있으면서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인데 다른 정치인을 데려올지 아니면 무슨 뭐 이른바 전문가? 교수?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 전 대표나 민경욱 전 의원 같은 분들은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냥 일단 한다는군요. 거기도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있어요. 그래요? 데이터도 있고 영상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잘 데리고 올 것 같습니다. 저희 밖에 PD께서는 저랑 상의 없이 정말 여기서 하시면 안 되냐고 아니, 그러니까 청취율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저런 거예요. 네. 아니 부정선거 하고라도 싸우지 않습니까? 파이가 작아도. 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기득권이라도 싸우고 네. 정청래 대표는 뭐 보수 기득권 적폐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뭔가 자기가 세상을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정치가로서 활동을 하는 것인데 최저경기당에서 이렇게 부흥해하는 게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잘 안 간다. 실내체육관이에요. 체조경기장이랑 달라요. 그렇죠. 농구하는 데죠. 잠실 실내체육관은. 뭘 위해서 그걸 하는 아니 것인지 제명된 지 열흘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따지면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전환길 씨의 존재, 그 장동혁 대표 어떻게 볼지 김주호 대변인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니 이제 부담스럽겠죠. 네. 이 정도까지 했는데 계속 와서 더 윤 어게인 외치니까. 그런데 지금 봐서는 당의 주류가 고성국 씨, 그다음에 장해찬 씨, 박민영 씨가 저희가 봤을 때는 고성국 씨가 뭐 극우의 골목대장, 네. 나머지 분들은 극우의 땅꼬마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 1, 2주 후에 현실화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장해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멘트한 거 보면은 전환기 씨에도 좀 견제하는 발언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류처럼 이렇게 자지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전환기 씨가 문제 삼은 그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한 말이 국힘 지도부는 계엄 옹호 내란 세력, 부정선거 주장 세력, 윤 어게인 세력과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럼 지도부는 정상적인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박성훈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분명히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전한 거예요. 밖에 나와서. 그랬더니 이제 일부 또 센 기사 쓰는 매체에서는 박성훈 대변인을 또 뭐라 그래요.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했다. 뭐 이런 상황이고 장동혁 대표가 직접 그런 얘기하는 거 글쎄요. 거의 저는 못 들어봤고 자꾸 발언이 이렇게 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박성훈 대변인 말이 맞다면 장동혁 대표가 이 정도 선에서는 본인이 직접 방금 말씀하신 그 단어들을 열거하면서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얘기는 곧 전환길 씨하고의 결별을 의미하니까 그 상황도 본인 스스로 돌파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게 당대표로서의 역할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화제가 된 재판 결과 2개가 나온 게 새로 있는데요. 하나는 김건희 씨에게 매관 매직을 한 거 아니냐, 공천을 청탁한 거 아니냐는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있는데 그 이후한 그림이 이제 넘어갔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한테까지 전달된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해서 무죄가 났고 다만 사업가한테 빌린 돈이 있었는데 그 퇴직 전에 그게
아마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돼가지고 집행유예가 나왔고요. 또 김건희 씨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 같은 경우도 일부 무죄 받은 것도 있고 또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해서 공소 기각을 일부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데 이 전반적인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윤희석 대변인부터. 그러니까 특검이 뭐 했냐 얘기밖에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 그림이 거기까지 간지 모르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공소 사실에서 그걸 제대로 증명을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소장에. 네. 그렇죠? 그러면 공소장에 그게 그렇게 돼 있으면 수사를 어떻게 한 거냐 이 얘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다 그렇게 알았잖아요. 네. 그 그림이 어디서 발견이 됐고 뭐 가족 집에서 발견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무슨 사돈 집인지 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샀더라 뭐 이렇게 됐으니까 야 이럴 수도 있구나 거기 숨겼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직접 전달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수사가 잘못됐다고밖에 지적 못해서 지금 2차 특검 가지고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2차 특검에 대한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도 훼손이 되는 그런 재판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김철근 중장님. 김건희 여사 재판 때 이미 그 단초가 나왔죠. 엉망진창으로 수사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 수사다. 그리고 과거의 논두렁 시계처럼 모욕 주는 그런 수사와 비슷하게 여론몰이는 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거에 대한 그 증빙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국민들은 여론몰이 하는 상황을 보고 네. 중재를 줄 걸로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다 무죄 선고가 나와버리고 이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특검이 뭐 한 거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임명되는 특검이니까 정말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 상대를 악마화하려고 하는 상황으로만 가지 말고 제대로 수사를 해라 제대로. 그리고 제대로 기소를 해서 국민들에게 재판 결과로 보여줘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특검이 수사를 하는 기간 중에 재판부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기각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 억대 그림의 그러한 물증이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공천받기 위해서 뭐 굉장히 노력한 증거가 있고 거기다가 뭐 거기가 안 되니까 국정원에 또 취직까지 시켜준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면을 보면은 글쎄요. 저는 어떤 직을 거래로 한 뇌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면 그런 그림이 그 김건희 씨 오빠네 집에서 오빠의 친오빠 집에 어쨌든 친오빠 집에서 그게 왜 나옵니까? 네. 그럼 그게 뭐 그림이 발이 달려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수사 내용을 좀 봐야겠지만 좀 재판 결과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아무래도 2심에서 이 부분은 좀 계속 될 텐데, 근데 이제 공소 기각받은 부분은 사실은 좀 수사 범위. 네, 수사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어서 판단하기 좀 어렵긴 한데 이게 확실히 특검 제도의 좀 한계여서 특검이 아니었으면 그냥 유죄일 가능성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럼 다시 검찰에서 기소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또 이중 기소 문제가 될지 그게-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안 판단을 해봐가지고 좀 그러네요.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남겨져 있는 것 같고 또 2차 특검에서 그걸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글쎄요. 2차 특검의 범위가 아니라고 할지 아니면 2심에서 또 끝까지 버텨서 특검의 범위라고 싸울지는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세 분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윤 대변인 혹시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뭔가 못다한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저희가 요새 좀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세 분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인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모든 인쇄